나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착각. 나는 그래도 부장이었잖아. 애들 다 키웠고 빚도 없고 퇴직금도 받았고. 나 정도면 은퇴해도 괜찮을 줄 알았어.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는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영업 등에서 현장 경험과 실무 중심으로 오랜 시간 일한 분일수록 나 정도면 괜찮다는 자신감을 갖기 쉽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퇴직하고 6개월, 길어야 1년이 지나면 생활비가 마르고 통장이 텅텅 비고 아내 눈치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빨리 돈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며 한숨 쉬고, 또 어떤 분은 왜 그동안 준비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책합니다. 이 글에서는 57세 제조업 부장의 실제 이야기를 시작으로 은퇴 후 무너진 가게, 계획 없는 은퇴의 무서움, 그리고 회복 방법까지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비슷한 나이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지금 읽어보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본문 퇴직 6개월 만에 생활비 끊긴 사연, 그리고 우리가 놓친 진실. 1사례 1 57세 제조업 부장, 퇴직 후 아파트 유지도 버거워졌다. 김정호 가명씨는 경기도 시화공단의 한 중견 부품 제조기업에서 29년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 직함은 생산부 부장.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았고 퇴직금으로 약 1억 2천만 원을 수령했죠. 아이 둘 다 대학 졸업했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도 한 채 있습니다. 외견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현금 흐름의 단절이었습니다.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이 끊기자 생활비를 모두 퇴직금에서 빼쓰기 시작했고 한 달에 최소 250만 원씩 나갔습니다. 6개월이면 1,500만 원이 사라졌고 남은 돈은 1억이 채 안 되는 수준.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20년 이상을 버텨야 한다는 현실이었죠. 처음엔 쉬다 보면 뭐라도 하게 되겠지 싶었지만 막상 나와보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나이 많은 관리자 출신은 중소기업에서도 외면받았고 단기 알바도 자존심 때문에 꺼려졌습니다. 김 씨는 최근 아내와의 갈등 끝에 자가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외곽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쪼들려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녁에 10,000원짜리도 눈치 보며 써야 해요. 이 사례, 이 58세 품질관리팀장, 재취업 실패 후 마트 배송기사. 윤명수 가명씨는 58세의 대기업 1차 협력업체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는 품질관리 전문가로 2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죠. 퇴직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취업 준비였습니다. 품질관리나 현장 기술직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면접은 봤는데 결과는 늘 탈락이었어요. 이유요? 나이 많고 연봉이 높을 것 같고 윗사람이랑 부딪힐까 봐 싫다는 거죠. 이후 그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마트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무거운 물건을 옮기며 고된 노동을 했지만 한 달에 손에 쥐는 돈은 180만 원 남짓? 그것도 체력적으로 점점 버겁다며 고민 중입니다. 윤 씨는 퇴직 전엔 자존심도 있었고 몸 함부로 쓰는 일은 남의 일 같았어요. 근데 이제는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말조차 사치더라고요. 3사례 56세 현장 소장, 은퇴 후 소득 0원 아내의 커피 창업으로 버틴 1년. 이성재 가명씨는 56세의 소규모 건설업체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는 항상 내가 벌고 집은 내가 책임진다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은퇴 후엔 말 그대로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간단한 시공 알바를 몇 번 해봤지만 불안정했고 오래 지속되지 못했죠. 그때 나선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던 아내가 6평짜리 테이크아웃 카페를 열었습니다. 창업 비용은 3천만 원. 그마저도 퇴직금 일부에서 뗐죠. 남편은 되겠냐고 반대했지만 지금은 아내의 카페 수익월 200만 원 정도로 기본 생활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정작 일 못하는 건 나인데 아내가 살림까지 책임지니 미안하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제가 손님 응대도 돕고 장도 보고 제2의 직장 생활이 따로 없네요. 전문가 시선에서 본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다.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은퇴 후 수입이 제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준비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제조업, 기술직, 관리자, 이런 타이틀이 아무리 멋져도 은퇴 후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준비입니다. 1.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플랜을 짜라. 연금은 물론 월세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소규모 창업 등 매달 꾸준히 들어올 돈줄을 미리 만들어 놔야 합니다. 고정 수입이 없으면 퇴직금은 증발처럼 사라집니다. 2. 은퇴 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라. 좀 쉬다 보면 뭐라도 하겠지는 진짜 위험한 착각입니다. 은퇴 전부터 적어도 12년은 무언가를 연습하거나 사이드로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판매, 블로그 운영, 재택근무, 유튜브, 배달 아르바이트 체험도 괜찮아요. 그래야 퇴직 후 바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3.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많은 분들이 은퇴를 혼자만의 문제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닥치면 배우자와의 갈등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버리죠. 미리 대화하고 가계 지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퇴직금의 분배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요,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막상 나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상담을 의뢰하신 57세 남성의 말입니다. 제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신 분인데 퇴직 6개월 만에 생활비가 완전히 바닥나셨다고 하더군요. 퇴직금은 1억 남짓 받으셨지만 6개월간 가족 생활비와 보험료, 대출이자 내고 나니 이제 몇 천만 원만 남았답니다.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는 앞으로가 막막하다는 점이었어요. 이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은퇴자 중 상당수는 퇴직 후 6개월 1년 사이에 경제적 위기를 맞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기능직, 중소기업 간부 출신 분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자주 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은 제가 실제 컨설팅에서 가장 자주 마주했던 세 가지 착각과 그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착각 1. 퇴직금과 연금이면 5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다. 현실은요? 평균 퇴직금 1억, 3년 안에 영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퇴직금 1억 정도면 뭐 애들 다 키웠고 큰돈 쓸 일 없으니 괜찮겠지요.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씩 지출하면 1년에 3천만 원이 나갑니다. 3년이면 9천만 원. 여기에 갑작스러운 병원비, 경조사, 자동차 교체 같은 비정기 지출까지 감안하면 23년 안에 퇴직금은 바닥입니다. 그럼 연금은요? 국민연금은 대부분 60세 이상부터 수령이고 그것도 월 100만 원 안팎입니다. 그 사이를 잇는 현금 흐름이 없으면 생활비는 적금 깨듯이 퇴직금을 쪼개 쓰다 바닥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에 반드시 고정 지출 목록을 정리하고 퇴직 후 지출 구조 재설계부터 해야 합니다. 자동차 1대 유지, 명절 큰돈 지출, 자녀 용돈 같은 건 이제 조정이 필요합니다. 줄일 수 있는 지출은 줄이고 퇴직금은 생활비가 아니라 수익 창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착각, 일단 쉬고 나면 뭐라도 하게 되겠지. 이 말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대부분 뭐라도 하겠다는 분들은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체력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집니다. 둘째, 50대 후반 이후 취업시장은 냉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셋째, 심리적 허탈감 때문에 스스로를 가둬버립니다. 퇴직 후 3개월까지는 좋습니다. 아침에 늦잠 자고 천천히 산책도 하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면 소속 없음의 외로움, 돈이 줄어드는 불안, 쓸모없는 사람 된 것 같은 무기력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무 의욕도 동력도 없이 멈춰버립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은 퇴직 전 최소 1년 전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기 교육을 듣든 주말에 배달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든 블로그를 운영하든 작은 행동이라도 경험해봐야 그나마 은퇴 후 연결이 됩니다. 뭐라도 해본 사람이 뭐라도 합니다.
착각 3 내 아내는 이해해 줄 거야. 그동안 내가 벌었잖아. 세 번째 제일 많은 오해입니다. 바로 배우자와의 거리입니다. 남편은 말합니다. 나 그동안 애 키우고 집 사느라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내가 잘 알죠. 하지만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TV나 보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있잖아. 언제까지 이럴 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더 깊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평생을 가장 역할로 살아오다 하루아침에 가정 안에서 무력한 존재가 된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자존감도 인간관계도 모두 흔들리게 만듭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직후는 부부 공동 생존의 시기입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가 결정한다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부터 배우자와 퇴직 후 1년간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돈 쓰는 방식, 살 곳, 차 유지 여부, 건강보험 납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내 삶의 리셋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나의 마침표로 여깁니다. 이제 그만 쉬자.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자격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 마침표 뒤에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급이 끊기고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가족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현실. 이걸 미리 상상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퇴직 후 10년, 20년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시니어 분들 중 퇴직 후에도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본 사람이라는 거죠. 지출을 줄이고 수입 구조를 바꾸고 정서적으로도 가족과 함께 준비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 보세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일이 아닌 삶을 설계할 시간입니다.